저는 무조건 카티스템 비절개로 해요. 절개 안 합니다. 절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절개 왜 합니까? 안 해도 훨씬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여러분들 중에 궁금해하실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케이스로 좀 돌아왔어요. 과연 카티스템 다시 할 수 있나? 절골술도 다시 할 수 있나? 오늘은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하셨던 분의 케이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양다리를 동시에 플러스 연골판 이식까지 3종 세트네. 카티스템, 절골술, 연골판 이식인데 카티스템과 절골술은 재수술. 이 분은 이제 상당히 좀 육체적인 그런 운동 되게 좋아하시고 직업도 이제 그쪽이신 분이세요. 60세 남자분이시고 체육관 이제 관장님이시고 취미가 이제 산악 오토바이, 마라톤 그런 등등등의 하여튼 그런 아주 좀 빡센 그런 종목들을 하이 레벨로 아마추어에서는 하이 레벨로 이제 하시는 분이신데 예전에 이제 사실 이런저런 손상도 있으셨을 거고 험하게 쓰셨으니까 좀 빨리 좀 닳기도 하셨을 거고 해서 다른 병원에서 이미 절골술과 카티스템을 하고 그리고 나서 뽑고 그리고 저한테 오셨던 분이에요. 카티스템하고 절골술하고 뽑고 했는데도 이제 계속 좀 불편하고 아프고 보니까 이제 규정이 조금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고민 하시다가 이제 찾아오시게 돼서 봤는데, 물론 이제 이전에 이제 제 블로그 통해서 이제 몇 번 얘기를 서로 좀 나눴었고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처음에 좀 찍어봤는데 딱 보면은 이게 한숨 나오는 그런 사진이에요. 한숨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의 한숨이죠. 이거 골치 아픈데? 그런 의미에. 보면은 이제 양쪽 다 절골술을 하신 흔적이 있고요. 쇠도 뺀 흔적들이 좀 있어요. 근데 보면 내측은 다 이미 좀 다 있어요. 이게 되게 교정술하고 어느 정도 쇠 뺄 정도가 되면 대부분은 저기 조금이라도 연골이 생기면 조금 뜨는데 전혀 뜨는 거 없이 다 달라붙어 있고, 턴널뷰에서도 보면 이게 다 안쪽이 다 있어요. 당연히 좀 불편하실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좀 되는 상황이고, 옆 사진은 그냥 오른쪽 옆 사진, 왼쪽 옆 사진도 그냥 뚜껑뼈 쪽도 약간 좀 관절이 있지만 여기는 달라붙어 있진 않아요. 연골은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다리 모양을 이제 찍어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 무릎은 교정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내측으로 가 있고요. 왼쪽 무릎도 센터보다는 좀 내측으로 있어요. 좀 덜하긴 하지만 요건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교정 처음에 할 때 교정 각도가 너무 좀 적었다, 뭔가 좀 과소하게 교정을 했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남자분들 저도 가끔 경험을 하는데 교정을 하고 쇠를 빼고 나서도 이제 사실 리모델링이 되거든요. 정말 완벽하게 붙은 상태에서 쇠를 빼지 않는 이상에서는 저는 이제 대략 평균적으로 한 1년 반 정도의 쇠를 좀 대개는 빼는데, 그때도 100%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거의 한 90% 정도. 근데 이제 조금 덩치가 있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 특히 그런데 쇠 빼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가면 약간 교정각이 좀 줄어들면서 뼈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진행이 좀 내측으로 와서 아마 처음부터 약간 교정각이 좀 부족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쇠 빼고 나서 조금 교정각 로스가 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적어도 센터, 아무리 못해도 센터는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하니까 사실 이제 안쪽에 연골이 좀 덜 생겼다고 하더라도 교정 각도가 어느 정도 괜찮아서 이게 센터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갔으면 그래도 좀 통증이 조금 그래도 좀 적고 좀 괜찮게 지낼 수도 있는데, 여전히 안쪽에 연골이 잘 안 생겼는데 체중 중심도 내측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불편하고 좀 아플 수밖에 없겠죠.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MRI 찍어봤는데 오른쪽부터 특별하게 뚜껑뼈 쪽에는 이상은 없어요. 연골 아직 괜찮아요. 내측은 연골도 없는데 연골판도 지금 없어요. 바깥쪽은 연골판도 괜찮고 연골도 괜찮아요. 쭉 뒤에까지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이제 절골을 했던 흔적이 이렇게 좀 보이네요. 요만큼의 절골을 했었던 흔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옆 사진에서도 보면 외측은 괜찮아요. 외측은 이상이 없어요. 전방 십자인대 잘 살아있고 후방 십자인대 잘 살아있고 내측은 전혀
연골 거의 없고 연골판도 뭐 그다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왼쪽도 보면 뚜껑뼈 쪽은 아직은 괜찮아요. 뚜껑뼈 이상 없고 여전히 여기도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내측은 연골이 없고 연골판도 남아있는 게 없고 외측은 괜찮고 여기도 보면 절골을 했던 흔적이 이렇게 좀 보이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뒤에까지 내측은 없어요. 바깥쪽 관절은 앞쪽 뒤쪽도 다 괜찮고 전방 십자인대 살아있고 후방 살아있고 내측은 전혀 없고 양쪽이 다 비슷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자, 연골판도 없어, 연골도 없어, 교정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반이야.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사실은 인공관절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뭐 안 됐어, 내측이 여전히 없어, 그러면 인공관절이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업도 그렇고 아직은 나 60살밖에 안 되는데 인공관절 하기 싫고 가능하면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그래요. 가능하면. 불가능하지 않죠.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서 딱 그래요. 그러면은 절골술 다시 하시고 교정이 부족하니까 연골이 없으니까 카티스텐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연골판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사실 60세 연골판 이식은 저도 뭐 별로 권장은 안 하는데 뭐 연골판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두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에 껴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눌리는 걸 좀 막아주니까 연골이 조금 더 잘 생길 수도 있고 아무래도 기능적으로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60세 연골판 이식은 교과서적으로는 사실 뭐 맞지 않는 말이고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권유는 하진 않습니다. 한데 환자분이 적극적으로 나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합시다. 그런데 동시에 하겠다. 그래요, 동시에 합시다. 의사의 경우 한 사람이 하나씩 두 사람을 하든 한 사람이 두 다리를 하든 뭐 저는 똑같으니까 뭐 좀 힘들겠지만 한 번에 그냥 수술 끝내는 식으로 한 번에 하시는 거로 준비를 해서 좀 들어갔어요. 오른쪽 무릎부터 내측의 연골 전혀 뭐 없고요. 뼈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고 이 카티쌤 했던 흔적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까끌까끌하게 동그랗게 보이는 데들이 이전에 카티쌤 했을 때 구멍 뚫었던 데요. 이게 이제 카티쌤 한다고 해가지고 100%다 이 연골이 차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파셜로 찰 수도 있고 완전히 다 찰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그냥 구멍 뚫은 데만 조금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아마 교정이 정확하게 좀 돼가지고 좀 내측이 좀 체중 중심이 안 쏠렸으면 아마 좀 더 많이 생겼을 거라 생각하는데 체중 중심 자체가 지금 내측으로 쏠린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아래쪽도 좀 연골 손상이 상당히 좀 돼 있고 연골판은 중간 이후로는 별로 없어요. 중간 앞쪽으로만 좀 있어요. 전방 십자인대 괜찮고요. 후방 십자인대 괜찮고 바깥쪽은 깨끗해요. 위쪽 연골, 아래쪽 연골, 그 다음에 연골판도 손상이 전혀 없어요. 아주 깨끗한 연골.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연골판 이식을 위해서 이제 뒤쪽에다가 십자인대용 가이드를 대고 이제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나서 앞쪽에도 구멍을 뚫고 연골판이 지금 안에 이렇게 좀 이식용 연골판 들어가 있어요. 다 이제 뒤에서 또 쭉 다 꼬매고 위에도 꼬매지만 아래도 꼬매야 돼요. 연골판이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 이게 직각으로 딱 잘 붙어요. 이렇게만 꼬매면 요 아래쪽 잘 안 붙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저는 항상 위에도 꼬매지만 아래도 꼬매요. 그래야 최대한 좀 잘 붙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옆쪽도 쭉, 뒤쪽은 올 인사이드, 중간은 인사이드 아웃, 앞쪽은 아웃사이드 인 해서 쭉 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꼬매고 저는 항상 경골 쪽도 일단 연골 재생을 합니다.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안 생기냐? 그렇지 않아요. 생기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무조건 합니다. 일단은 아래다 구멍 뚫고 위에다도 지금 카트스템용으로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뚜껑뼈 쪽 연골이 조금 안 좋아지려고 하니까 외측지대 유리까지 해서 뚜껑뼈 쪽에 압력을 좀 줄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물 빼고 이제 카트스템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충분히 좀 계획해서 절골술 해서 교정을 하고 오른쪽 이제 이렇게 끝나고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티스템 했던 흔적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연골은 잘 안 쳤어요. 그 다음에 뚜껑뼈 쪽은 좀 괜찮은데 이것도 살짝 안 좋아지려나 그러고 바깥쪽은 위아래 연골 괜찮고 연골판도 이상이 없어요. 내측 보면 아래도 연골이 없고 위에도 연골이 없고 여기 카티스템 했던 흔적만 좀 보이고 아래쪽 무조건 일단 구멍 뚫습니다. 그 다음에 연골판 이식하고요. 꼬매고 그리고 이제 카티스템 넣으려고 위에도 다 꾸며요. 이게 여러분 카티스템을 넣고 나면은 가끔 이제 그러면 카티스템을 넣고 나서 이제 실패했을 때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처럼 뚫어서 또 하면 됩니다. 카티스템이 줄기세포잖아요, 여러분. 카티스템 넣는데 구멍을 뚫고 넣잖아요. 그럼 그 구멍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구멍 일부는 뼈로 채워지고요, 일부는 연골이 돼요. 제가 예전에 한 10대 후반의 운동선수한테 대학병원에서 이제 2번을 연골을
이렇게 꼬맸다가 실패를 해서 푹 파인 거를 카티스템을 했던 적이 있거든. 거의 한 1cm 가까이 파인 거를.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은 뼈로 차고요. 그 위로 연골이 생겨요. 원래 자기 그 뼈처럼. 아직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카티스템을 했다고 해서 그 부위 자체가 전체가 다 연골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 뼈로 바뀌어요. 근데 이 케이스도 사실은 이제 그래요. 이게 제가 이제 구멍을 뚫어 보니까 하얗게 나풀되던 그 부위 정도만 약간 그런 섬유연골이 있고 그 아래는 뼈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카티스템 구멍을 뚫고 거기다 카티스템 넣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냥 싱크홀처럼 그냥 다 이렇게 연골로만 차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뼈로도 찹니다. 이 케이스도 이제 적당하게 간격마다 이제 구멍을 좀 뚫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위아래 연골판 이식되어 있는 거 보이고 물 빼고 이렇게 주사기로. 저는 무조건 카티스템 비절개로 해요. 절개 안 합니다. 절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절개 왜 합니까? 안 해도 훨씬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 구멍마다 이렇게 주사기로 찾아서 다 채워 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교정하고요. 양쪽 다리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정하고 카티스템 넣고 그 다음에 연골판 이식하고 이렇게 해서 좀 끝냈어요. 옆사진도 괜찮고 왼쪽 옆사진도 괜찮습니다. 이 사진은 수술 전 사진이죠. 저한테 맨 처음 오셨을 때 사진이고, 이 사진은 지금 수술하고 나서 대략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어때요? 이제 뼈도 여기도 좀 많이 좀 차기는 했지만 연골이 수술 전에 완전하게 달라붙었던 그런 관절 간격이 이만큼씩은 좀 어느 정도 좀 간격이 좀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저게 이제 연골이 차서 생긴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골판도 이식을 했잖아요. 그 두께만큼도 어느 정도 윗뼈하고 아랫뼈가 조금 닿지 못하게 막는 어떤 그런 블럭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것도 좀 영향이 좀 있었겠죠. 물론 뭐 제 생각에는 연골판 이식까지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연골은 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정은 정확하게 잘 됐으니까. 물론 제 바람은, 의사로서의 바람은 이 정도까지 해놨으면 조금 너무 과격한 거 하지 마시고 조금 좀 잘 아껴서 좀 쓰시면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좀 잘 쓸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환자분의 원래 목적 자체가 내가 빡센 운동을 더 하고 싶다 그런 걸 목적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편해는 지셨어요. 근데 이제 종종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끔 1년에 몇 번 정도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정상이 된 거는 아니라서. 물론 사실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그 상황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저 정도의 어떤 관절 간격이 생겼다는 건 저게 뭔가 들어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 바람은 최대한 그래도 좀 직업적으로는 어쩔 수 없으나 조심조심 운동하시면서 오래 좀 잘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가끔 저한테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카티스템 다시 할 수 있나요? 교정 절골술 다시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좀 그거에 대한 해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이분도 한참 괜찮다가 또 빡세게 뭐 좀 산악 그 오토바이 타시고 나서 아프셔가지고 몇 번 주사를 맞으셨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됩니다. 절골술 다시 가능하고요. 카티스템 다시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3번까지 해본 적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양쪽 한 번에 하신 분은 이제 이분이 처음이고 아직까지 그 이후에도 경험은 없지만, 한 분이 한 달에 3번까지, 다른 데서 2번 하고 실패해서 제가 이제 3번 하고 교정해서 잘 다니시는 분까지는 제가 경험은 해본 적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카티스템 구멍 뚫은 그 자리 그거 빈 거 아니에요. 거기 뼈도 찹니다. 또 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데서는 잘 듣지 못할 정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수술하는 것도 다른 데서 보면 야, 저 원장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긴 하겠네요. 흔하게 하는 수술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그런 솔깃한 정보를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